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이성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도민들이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 회의장에서 처음 드리는 말은 아니지만 몇 번을 반복해도 부족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 모이신 모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 모두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이 차례로 피지 않고 제멋대로 피어나는 게 제멋대로 피어나는 이 시대에 경기도 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그린벨트의 야영장을 더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아니라 현재 이 그린벨트 정책을 단순하게 현상유지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탄소흡수원 또는 탄소흡수량 등의 관점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2월에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하는 건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유엔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밝혔던 위기, 10년 내에 기후변화 대응 못하면 필연적으로 인류 멸종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위기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기후 악당으로 인류 절멸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논의되는 이 건의안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해제 권한 확대 요구 건의안처럼 지금 우리 곁에는 캠핑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군의 3배수에 달하는 캠핑장이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개발 제한구역 외의 캠핑장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정말로 캠핑장이 부족하다면, 야영장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위에 짓지 않아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의 핵심은 결국 캠핑장을 늘려달라, 캠핑장의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그 본질과 규모를 축소하는 캠핑장을 더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이마인 토지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 및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질의응답에서 확인했듯이 허가 과정에서 환경평가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경관적 측면에서 자연환경이 보존된 개발제한구역이 이 캠핑장에 적합하고 볼 수도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사도, 인목 본수, 자연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야영장 설치를 위해서는 차량 접근로 그리고 하수 오수 처리 시설 등 설치가 필요할 테고 개발 제한 구역의 부분적인 훼손은 결과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와 개발 명분이 되고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훼손 없는 야영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목적으로 하고 자연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외면하는 건의안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봐주시면 지난 3월 18일 종료하는 제 옆에 계신 임창희 의원님이 현장에 다녀오셨던 광주시 곤지암읍 팀업 캠퍼스 더 포레스트 캠핑장 진로입니다. 이 진로에서 수많은 두꺼비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이런 위기들이 저는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워크 캠퍼스 캠핑장이 만들어지기 이전 연못과 산을 오가던 두꺼비들이 캠핑장 진입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로드킬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건의안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이 캠핑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죽어간 두꺼비들은 이 건의안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장에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두꺼비가 캠핑장 조성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꺼비들은 그저 길가에 시체로만 남아있지 우리에게 전화를 하지도 않고 문자를 하지도 않고 항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는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어진 캠핑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개발제한구역에 캠핑장을 조성하게 된다면 그 캠핑장 인근의 동식물에게 미치는 영향, 앞선 두꺼비의 사례처럼 생태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세종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4.14 기후정의 파업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모인 5천 명의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결국 정치와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이었습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추라는 것이 저는 그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 소녀는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의원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리시는 결정들, 그리고 지난 2월 우리가 통과시킨 이 건의안이 이 아이에겐 어떤 의미였을지, 이 아이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지 꼭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의원님들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청년으로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제 세대에서 인류가 절멸될까봐 진지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같은 20세기의 사람으로서 이 소녀와 같은 21세기 사람들에게 정말 무한한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인류가 망쳐놓은 이 지구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21세기를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들은 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세대입니다. 이번에도 이 건의안이 통과된다면 도시환경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통과시킨 두 번째 건의안이 되겠죠. 나중에 50년 뒤, 아니 20년 뒤, 아니 10년 뒤에 기후변화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남을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탄소 중립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각종 개발은 해야 되겠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 더 달라고 요구하고 그린벨트 캠핑장 더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던 그런 정치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피해는 헌법 제23조의 사망에 따른 법률로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될 일이지 개발 제한구역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해서 영리가 가능하게끔 해줄 일이 아닙니다.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달라. 이윤이 아니라 기후 정의를 세워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군포를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군포를 다녀오는 차 안에서 존경하는 어떤 동료 의원님께서 저를 거론하시면서 유호준 의원이 이런 그린벨트 해제하고 개발한 거면 싫어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틀렸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도민들이 싫어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많은 지구인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그분들의 목소리도 대변하고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의회에 그 정도의 다양성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만났던 그 소녀의 질문에 당당히 답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소녀가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 훗날 경기도 의회 오늘 회의를 찾아보았을 때 그래도 저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력했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